안녕하십니까.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든 사람들의 꿈인 건물주 이야기로서 누구나 쉽게 건물주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히 건축 전문가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조물주 위의 건물주. 두 번째, 건물주가 되는 방법.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는 또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건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건물주가 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것으로서 첫 번째는 사업성과 장래성, 또는 건축에 대한 부담감, 이를 CM이나 PM 등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주 섞인 이 말을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런 바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오랜 동안 건축 설계와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건물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물을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의 사정과 생활을 보게 되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과연 얼마나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고 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를 설계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하면 우선 그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건물 규모가 나오니까 바로 수익 금액을 산출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성 검토가 가능하고 그러면 바로 그 건물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원가가 얼마 들었고 현재 그 건물의 가치는 얼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그런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방법인 매입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보여드리는 이 통계 자료를 본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토부 빌딩 거래 건수 조사 등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건축 전문가로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건물을 파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가 그러니까 땅값과 건축비만 받고 팔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는 자신이 챙겨야 할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건물 사는 사람은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물값은 웬만한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금액이 되는 것으로 물론 그 건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위치가 좋다느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해서 내가 의도하는 종류의 건물을 내 마음에 맞게 설계해서 그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면 원가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건물을 매입했을 때 사는 사람은 웃돈, 즉 매매자가 챙겨가는 이윤을 줘야 하는데 대체로 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직접 땅을 원가로 사고
건축비도 최대한 전략해서 모든 것을 원가로 하면 좋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자금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땅값을 포함한 그 건물의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땅값은 먼저 나가는 것이지만 건축비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불할 수가 있고,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비를 임대 상황에 맞춰서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몽땅 다 줘야 되지만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좀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또 임대 계약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좋다거나 상황이 좋은 경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또는 골조가 마무리되어 건물의 형체가 드러나면 그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라든지 임대하는 경우, 미리 이렇게 분양이나 임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렇게 미리 분양을 하게 되면 이자비를 좀 깎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미리 그렇게 분양이나 임대자를 확보해서 바로 그런 걸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봤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내 마음에 맞는 건물을 내 생각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내 의도나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런 종류의 건물을 바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 창출하는 데 유리하고 임대 수익률도 높을 것입니다. 이것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낡은 건물은 어쩌면 인수 후에 상당한 보수비나 또 아마 이런 건물들은 또 난방비 등 그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더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이런 건물들은 기존 임대인들과의 계약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자를 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임대인들도 좀 좋은 건물, 깨끗한 건물, 이런 건물들을 선호하지 낡은 건물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임대율도 더 높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축을 하는 경우에 민원이나 공사기간 등 각종 리스크와 사업기간 동안의 노력 등이 소요되지만, 일단 건축만 완료된다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장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건축하는 방법이 매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물주가 된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세상에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이러한 건물주가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문제점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첫 번째로 모두가 염려하듯이 사업성과 장래성에 대한 좀 약간의 불안감은 좀 있는 것이죠.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공실률이 발생하거나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것은 옛말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주식 등이 항상 오르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떨어질 때도 있기도 하고 폭락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건물주는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창업률 등 모두가 다 이 퇴직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앞으로도 장래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문제점으로서는 특히 건축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축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기존 건물을 그냥 매입하는 것에 비해서 건축하는 것은 사업기간도 필요하고, 특히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가, 그러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고, 설계와 감리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하고, 또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회사, 세무적인 것은 세무사, 등기적인 것은 이제 법무사가 필요하는데, 바로 이런 전문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 이러한 전문가 그룹만 잘 활용한다면, 특히 이 가운데 건축사를 이 CM이나 PM으로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무슨 공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공사비를 떼이느니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난리무사니 하는 이런 등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CM과 이 PM 그리고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해 놓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꼭 챙겨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이 CM과 PM 제도는 정말 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 모두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도 건축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특히 아까 말씀한 이 CM과 PM 등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아마 CM이나 PM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웃돈을 얹어주면서 이런 건물을, 빌딩을 살 텐데,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비싸게 주는 것을 나는 원가로 아주 쉽게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의 주제인 누구나 쉽게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건물을 막대한 웃돈을 얹어주면서 하는 이보다는 건축을, 그것도 원가로 내가 의도하는 건물을 직접 짓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축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기존 건물을 웃돈을 줘가면서 비싸게 사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CM과 PM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혀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인식 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가보다 저렴하게 건물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실제 서울이나 웬만한 도시에 있는 그 많은 건물, 크고 작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누가 지은 것들이고 누구 건물이겠습니까? 정말 시내의 빌딩 숲을 건너라면 도대체 이런 건물의 주인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이런 건물들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좋고 잘 사는 사람들일까? 모두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이룬 것들이겠지요. 아마 누군가는 리츠 등 금융을 활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했을 수도 있고, 작은 건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건물로 자산을 늘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규모 건축,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서 시작해서 임대사업, 분양사업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또 기타 여러가지 사례들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리면서 참고가 되셨다 한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